어떨까요? 진작에 안 왔으면 제가 학원부터 바로 등록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건데. 하나는 안 맞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 평타는 좀 쳤을 텐데. 거기다가 주식의 대가, 20년이 넘는 주식의 대가한테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너도나도 주식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를 하기보다는요, 주식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니까요.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또 저희 매일경제TV 보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해보시면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돈을 버는 것만큼 주식 공부는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웅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주식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인데요. 맞아요. 이 학원은 어떻게 차리게 되신 거예요? 예,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요.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상당 기간 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심지어 학생들은 14년에서 16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직업을 가지기도 하고요.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학원에서 2, 3년 공부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도 1, 2년 공부를 하는데 주식은 일단 먼저 주식을 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서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먼저 배우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주식의 대가처럼 빨간 타이를 오늘 하고 오셨고 네. 저도 맞춰서 오늘 빨간 의상을 입어봤는데 네네네. 우리 빨간색 좋아하지 않습니까? 학원에 가면요 우리 주생아들 소위 말해 주식 신생아라고 하는데 그분들 뭐부터 배우나요? 예,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현금 보유가 중요한데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현금 보유를 못하고 일단 현금을 들고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주식을 사지 않아서 그 종목이 막 올라갈까봐. 네. 근데 그거보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가 우선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고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계좌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이상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듯이 주식 투자 역시 이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지만 과거 역사도 배우고 그래서 그 역사를 갖고 미래 주가를 예상하게 되는 그런 것들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네, 대표님. 또 중요한 게 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식으로 돈을 잃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도대체 뭡니까?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통 아까 리스크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주식과 사랑에 빠져서 내가 산 주식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 종목은 절대 오를 거야. 이런 약간 짝사랑에 빠지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예상과 다르면 손절을 잘해야 돼요. 손절을 잘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계좌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손절을 못하게 되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좀 곧잘 나는 것 같은데 계좌는 점점 쪼그라드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지금 주식을 한번 투자해봐야겠다 이런 막 마음이 네네네. 불끈불끈 솟는데 그럼 도대체 저로 예를 들면 우리 월급이 있잖아요. 월급의 한 몇 % 정도 투자하면은 가장 적당하다고 보세요? 예,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를 먼저 배워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액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충분히 연습이 되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의 선택이겠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급여의 30% 또는 20% 정도 주식 투자로 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일반론인데 내가 준비가 되었고 실력이 충분히 갖춰졌다면 그보다 좀 더 비중을 실어도 무방하겠죠. 예. 근데 주식도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센스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주식 투자에서 종목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중에 알려진 것은 차트 기법을 보고 차트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면 여기가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성장성 있는 종목에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양 산업에 투자를 하면 아무리 좋은 차트가 있더라도 수익이 변변찮게 실제로 못 나는 경우가 있지만 성장성 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혹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좀 손실을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승하게 되겠죠. 성장성 산업의 지금 시점에서 성장성 산업이라면 예를 들면 전기차 관련 종목, 지금은 전기차가 거리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죠. 네. 하지만 10년쯤 지나면 절반 이상은 전기차로 뒤덮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거나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를 투자를 한다면 혹시 잘못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이니까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고를 때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춰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책을 상담받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저 맞춤형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주식을 투자하려면 자기만의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정말 주식을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의 혹시 기준이 있다면요? 과거에 저 주식 투자로 유명했던 분들이 한 말씀들이 좀 현명한 투자가 벤저민 그레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면 가치 투자라는 표현도 쓰고 저평가주라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얼마냐에 대해서 많은 선배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인터넷이 발달되고 공시제도가 발달되고 시장 감시제도가 굉장히 발달한 이 시점에서 적정 주가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뉴스가 나오면 실시간 주가에 반영되니까요. 거기에 내는 뭐 수많은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라든지 심지어 개인들조차도 뉴스가 뜨면 막바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한 거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주가에 싼 주식을 고르기보다는 성장성 있는 기업을 잘 골라서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좋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손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십상입니다.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초보자들에게 조금 뭐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초보자들이 가장 누구나 다 범하는 우가 시중에 널리 알려진 뉴스에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중에 뉴스가 떠돌고 그 종목이 막 유명해지고 내가 알 정도면 이미 상당히 많이 오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또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게 되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뉴스를 보고 시향을 보고 나서 상승할 종목, 상승할 업종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저가에서 반등할 때 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실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요. 새로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처음 주식을 접하는 분들은 더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그냥 실패만 하지 말자. 이 실패만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주식 투자를 해서 사실 100% 성공은 있을 수 없고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 투자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일단 자기 나름대로의 매수 기준을 갖고 매수하고 나서 기준을 손절가를 미리 정하고 매수하고 나서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한다면 짧게 손절을 하고 예상대로 상승하면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 방법이 오히려 성공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네. 자산 시장에 굉장한 관심들이 많았잖아요. 주린이에 이어서 요즘에는 주식 신생아라고 해서 주생아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인데 우리 주생아들, 주린이들 위해서 좀 한마디 드리고 싶다면요? 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무대포 주식 투자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주식 투자는 반드시 먼저 배우고 나서 충분히 준비를 갖추고 나서 하면 주식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식 정말 무대뽀로 하지 말고 배워서 하자. 오늘의 말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매거진 투데이는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무대뽀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배워서 공부해서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러분들께도 또 이제 진짜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네. 새해를 위해서 좀 알차게 돈을 모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